수능 문제 풀이를 할 텐데 올해는 영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달라졌던 것이 알고 있겠지만 절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90점은 너무 1등급이잖아요, 그죠? 80 너무 2등급이고 원점수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등급으로만 표시가 되니까 엊그제 찾아왔던 애들 중에는 진짜 막 79점 맞아가지고 3등급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학하고는 다르게 수학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으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지 않아도 90점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완전히 달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넘을 사람은 어느 정도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는 덜 신경 써도 되는지 또는 80점 넘은 사람은 또 어느 정도 문제를 받고 어느 정도 문제는 틀려야 되는지 틀려야 되는 점 이상하네요. 힘을 덜 쏟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국어하고 수학은 여전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수학에서 이과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들었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려운 지문들이 비문학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평가가 되면 아무래도 100점을 없애려고 좀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출제하는 게 맞지만 영어는 더 이상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지문이나 그런 것은 아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풀어보는데 막 그렇게 막 어렵다는 느낌도 못 받았지만 그렇게 실은 쉽다는 느낌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전반적으로 80은 거의 다 넘었지만 90 넘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애들 봐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좀 국어 수학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막상 등급 컷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네, 잘하는 애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1등급 애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수능 만점자가 7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중에 6명이 재수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능 점수를 잘 맞는 애들은 어쨌거나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안 좋으니까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겠다라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결국에 만점이 다량으로 많이 배출하는 그런 재수생하고 싸워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최대한 수시에 집중을 해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되면은 뭐 가능성이 있겠다는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입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엊그제도 보니까 2학년 때 뭐 내신 거의 포기한 애가 있는데 근데 수능도 못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시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능으로 결판을 내겠다 그런 거는 거의 생각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올해 뭐 방송 들었겠지만 결시생이 거의 10%였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시험을 안 봤습니다. 수능을. 결국 수시로 많이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봐도 세 과목에 뭐 10등급 정도 최저 등급이 또는 뭐 두 과목에 10등급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국어를 아예 안 보고 영어 수업만 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시는 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 거 너무 신경 써서 나는 정시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고 최대한 수시로 해가지고 수시에서 6개 떨어지면 그때 정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는 거의 패자 부활전의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제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뭐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뭐 확률적으로 봐도 안 좋은 생각이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많이 틀린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모의고사도 봐야 되니까 푸는 요령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18번부터는 목적과 19번의 주장이나 또는 21번의 요지, 22번의 주제, 23번의 제목은 전부 다 중심 생각을 맞추는 주제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기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보기가 문장인지 문장이 아닌지에 따라 달려있고 전부 다 푸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주제나 중요한 말을 대놓고 말해주는 신호가 있으니까 신호를 찾아서 밑줄을 쳐서 풀라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제 풀 때 밑줄을 많이 해서 풀었으니까
알고 있더라도 1, 2, 3, 4, 5번을 바로 고르면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문장을 밑줄을 쳐서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신호는 5가지 정도죠. 1번, 2번, 3번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나 그러나 해야 한다 부분은 어느 나라 글을 읽던 중요한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답을 주는 것이 물음표 앞뒤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대니아를 읽으면 중요한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밑줄을 타서 푸는 게 훨씬 더 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단체, 그룹, 레저베이션,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답이죠. 또 보겠습니다. 19번 빼고 20번으로 가서 20번은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또 하나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 컴포트 존 편안하게 느끼는 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벤처는 뭡니까? 어드벤처라 어드벤처? 뭐예요? 모험을 해야 합니다. 결국 뭐 해야 된다고? 도전하라고. 뭐가 답이야? 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밑줄을 치고 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여기에 대시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It's equally important. 뭐가 중요하다?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이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The person you are trying to throwing to. throw는 뭐예요? 네가 공을 던지는 사람이 catch the ball. 공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네가 공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두 가지는 뭐예요?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쓴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밑에 문장에서 If you are less concerned about concern은 뭐야? 그렇죠. less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부동어를 뒤집으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더 걱정한다면 How you deliver information. deliver는 뭐예요? 전달 또는 주는 것. 전달하는 것을 덜 신경 쓰고 뭐 하는 것보다 정보를 받는 것보다는 전달하는 것에 덜 신경 쓴다면 너는 ultimately fail, 즉 뭐하게 될 거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동어를 뒤집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고 deliver information은 잘 하고 receive information은 덜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중점을 둬야 될 거 뭡니까? 정보 전달이에요? 아니면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전달. 그렇죠. 그래서 deliver information에 훨씬 더 중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가 답이 됩니다. 정보 전달이 답이죠. 됐어? 네. 몸풀기 문제 3개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이 2개가 가장 많이 틀렸고 학원에서는 22번은 0% 맞았습니다. 0%. 23번은 30% 맞은 문제입니다. 2개가 실은 가장 어려웠고 실은 밑줄 그 선택지도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센서리 스페시픽 서타이어티 혹시 단어 외웠습니까? 네. 센서리는 뭐고? 그럼 감각. 스페시픽은 특정한. 서타이어티는 뭐예요? 호박. 포만감은 배가 부른 거야, 고픈 거야? 밑에 full이라는 단어를 아마 서타이어티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감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등등 있습니까? 네.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각에 특정되어서 포만감을 느낀다는 뜻이니까 눈요기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되게 이쁜 거를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있습니다. defined 뭐 된다? 이것은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잘 봐. as decrease는 뭐예요? 뭐가 감소된다? 포만감이 있으니까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감소가 되고 두 번째는 subjective liking 뭐예요? 주관적으로 뭘 좋아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 네, 컨숨이란 말은 소비라는 뜻도 있고 음식을 소비하는 거니까 섭취하다 또는 먹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인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이제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당연히 안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것이 바로 포만감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냐? 컴마 위트 리틀 체인지 리틀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리틀 앞에 어가 없으면 거의 없다는 뜻이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에 대한 변화가 없다? 어렵다. 헤도닉스 난 뭔지 모르겠는데 밑에 나와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어? 네, 쾌락은 뭐 기쁜 것. 뭘 보고 기쁜 것? 먹지 않은 음식을 보고 기뻐해야 되겠어? 안 기뻐해야 되겠어? 포만감이 있으면 안 기뻐해야 되겠잖아. 그죠? 그래서 둘 다 부정입니다. 첫 번째 식욕이 사라지고 두 번째 음식을 봐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고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됐냐?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as a result of 그 결과로서 됐습니까? when people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 consume 뭐를 섭취하게 되면 a variety of는 뭐예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they 그 사람들은 아까는 뭐 했어? 시각적인 것에 충족이 되면 끝나는데 시각적인 감각이 충족이 되어서 포만감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포만감이 사라져서 다른 거에 또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다고? 과식을 하게 돼요. 또 볼게요. great variety of food 다양한 음식이 리드 투 어디로 이끈다 사람들을 네,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것이죠. 된 뭐보다 걔네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즉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그래서 뭐하고 뭐는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다. being full 즉 육체적으로 배가 포만감을 느끼는 것과 feeling satiated 밑에 나와 있냐? 뭐라고 적혀 있어? 응? 그렇죠. 마음이 만족하다는 것과 배가 실제로 부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밑에 답을 내볼게요.
어떤 감각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특정 감각의 포만감이라는 것은 다른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음식이 만약에 생기면 더 먹게 된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센서리 스페시픽 서타이어티가 다양한 음식을 만나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된다라는 원인 결과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관한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되겠고, 다양한 음식 그죠?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아 그래? 저도 4번에 아 그랬구나. 나 답을 잘못된. 아, 아니 체크를 내가 잘못. 앞번에서 아무 말도 안 했지. 좀 아까 표정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다들. 자, 이거는 한 번에 풀게요. 어디서부터 중요한 단어가 막 등장을 하냐면 여기 그 다음에 therefore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후반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글이 실은 너무 길죠. 네. 책에 있는 내용은 카피라이트 액트, 즉 카피라이트가 뭐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익스텐드 연장하면 할수록 후손들은 도움을 많이 받지만 연장을 적게 하면 할수록 후손은 손해를 보는 대신에 음반선은 손해를 계속 입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보다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으므로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어제 제일 글을 잘 본 학생이 하나 틀려서 왔던데 영어를 걔가 틀린 문제가 29번이었고 29번은 실은 EBS 연기 문제인데 저도 풀면서도 기억이 나는데도 잘 안 풀렸고 그 친구도 말 그대로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도 틀려 있어서 EBS 연기 문제가 실은 베스트 5에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문제 되게 잘 내고 어려웠던 글만 잘 낸 것 같아요. 29번에 프라미넌트는 뭐예요? 네, 저명하고 뛰어나고 유명한 저널리스트 기자들이 말하기를 아키알로지스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슈드 워크 위드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 트레저 헌터, 즉 인디아나 존스처럼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트레저 헌터들이 have accumulate 뭐를 축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valuable 가치 있는 historical 역사적인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물건들은 can reveal 뭐를 보여줄 수 있냐면 much about the past 과거의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은 not asked 뭐라고 부탁받지 않냐면 to cooperate cooperate는 뭐 누구랑 협력하라고 부탁하진 않습니까? 그렇죠.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꾼과는 같이 일하라고 부탁받지는 않습니다. who 걔네들이 누구냐면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 걔네들도 역사적 유물이 있지만 걔네들은 범법자니까 안 되겠죠. 퀘스트는 뭔가를 찾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뭐를 찾아다니는 행동? 프라핏은 뭐야? 이윤, 즉 돈을 찾아다니거나 search for knowledge, 뭐를 찾아다니거나 지식을 찾아다니는 행동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죠? 요구르트. 그 다음에 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네.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도굴꾼이나 트레저 헌터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예,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팔아먹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학자들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적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것을 연구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적은 다 똑같죠. 뭐 역사적 사실을 밝혀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 거잖아. 맞습니까? 저거. 첫 번째는 트레저 헌팅 컴퍼니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간의 요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회사에 고용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6개월만 있으면 모든 것을 연구해서 빨리빨리 팔 수 있습니다. 이 진품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넘게 걸려서라도 연구를 꼭 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을 겁니다. 심지어는 모르는 언어를 배워서라도 정확하게 밝혀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학자들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다른 것 뿐이지 결국에 찾아내고 싶은 것은 결국에 비슷비슷하겠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알겠어? 네. 1번은 됐고요. 3번의 카탈로그는 무슨 말이냐면 카탈로그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거는 카테고리. 똑같습니다. 되게 학술적으로 이것이 어떤 종에 속하고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것을 카테고리라 하고요. 카탈로그는 상품 같은 것을 잘 진열을 해놓거나 분류를 해놔가지고 물건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탈로그지 않습니까? 그죠? 넘겨가지고 이게 얼마고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고 이게 의자인지 책상인지를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카탈로그라면 두 개 다 실은 비슷하게 무슨 뜻이야? 결국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네. B에 있는 사람들은 분류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걸리냐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천천히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4번에 런이란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이니까 모르는 언어를 배워서라도 뭐한다? 역사적 지식을 밝힌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커머셜 아키올로지스트는 A일까요? B일까요? 커머셜은 상업적이라는 뜻이니까 상업적인 사람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A 있는 사람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웨이트란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A나 B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2번에 잘 봐야 돼. 이렇게 밝힐 수 없다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6개월을 주고도 밝힐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니까 역사적 사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밝힌다라고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므로 손실되는 역사적 사실은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 found를 lost로 바꾸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했던 것 같죠? 끊고